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래가지고 오늘은 극한값의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극한값 계산. 우리 저번 시간에 극한값이 뭔지는 배웠죠, 그죠? 어떠한 값이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떠한 값에 다다르면 그 우리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 다다른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했었다, 그지? 그러니까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바로 봅시다. 수열 AN과 BN이 있어. 모두 수렴한다 했어, 그죠? 모두 수렴하니까 어떠한 값에 다다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알파로 다다른다라고 하고, 리미트 bn은 베타라고 다다른다고 합시다. 알파로 다다르고 베타로 다다른다. 즉 이 조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렴한다는 조건이 중요해. 이게 전제 조건에 깔려 있는 거다, 그죠? 수렴할 때,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이 네 가지 전제 조건이 다 만족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전제 조건이 만족시켜 주냐면 안에 상수가 있으면 이 상수는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AI가 알파를 했으니까 K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덧셈이 이렇게 째진다 이 말이죠. 리미트 덧셈이 이렇게 째집니다. 그러고 곱셈도 역시나 이렇게 각각들이 하나씩 잴 수가 있다. 수렴할 때만 그렇다는 거지. 수렴할 때만. 수렴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도 짤 수 있지만, 나누기도 이렇게 각각들이 짤 수 있지만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데 분모가 제로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분모는 제로가 되면 안 된다. 분모가 제로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짤 수가 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 그 성질입니다. 기본 성질. 그러니까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수렴한다라는 전 조건이 깔려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조건이 없으면은 가능하지가 않아.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9번 문제. 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극한값을 구하라는데 여기 있는 극한값과 여기 있는 극한값들이 각각들이 수렴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n분의 2라고 해봤자 리미트 값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분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나 여기 있는 n분의 4 이것도 리미트 n분의 4도 n이 무한대로 계속 커지면은 얘도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어떤 상수 k가 있다라고 치면은 얘는 무조건 0으로 가죠. 이 상수가 엄청나게 큰 숫자더라도 이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아무리 큰 숫자더라도 계속 커지는 상태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0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값이 0으로 가고 이 값도 0으로 갑니다. 각각들이 수렴을 하게 돼.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각각들이 짤 수 있어서 얘는 극한값이 1이고 얘는 극한값이 0으로 가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곱하기 2가 돼서 2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들이 하나씩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들이 수렴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거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거 이 10번도 이것도 지금 이 값이 0으로 수렴하죠, 그죠?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이 값도 0으로 수렴해. 그러니까 남는 것은 2분의 4만 남아서 2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12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겠지. an이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하니까 an 제곱도 an의 제곱은 an 곱하기 an이죠, 그죠? 리미트 an 곱하기 an은 각각들이 하나씩 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4, 뭐 이것은 마이너스 2, 이건 3이니까 뭐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밑에 12번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수렴하고 bn도 수렴하고 an도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각각들이 그냥 째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4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14번 같은 문제는 지금 수렴하는 값이 an이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값이 수렴하냐면 n분의 an 이 값이 수렴을 하는 거지, 그지? 자, 이 값이 수렴하는데 n분의 an이 수렴을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짤 수는 없죠. 수렴하는 것이 an이 자체가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째고 싶으면 수렴하는 것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자, 이 식을 위아래에다가 분자에다가도 n을 나누고 분모에다가도 n을 나눕시다. 위아래 똑같이 n을 나눠주면 분모는 n분의 an이 되고 플러스 3, 그 다음에 분자는 3 곱하기 n분의 an이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수렴한다라고 돼 있었지, 그지? 이 값이 수렴하니까는 수렴 뭐 나머지는 상수니까 다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된다 이 말이죠.
수렴을 하는 것으로 바꿔줘서 거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1분의 뭐 마이너스 7, 그래서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수렴하는 것으로 바꿔줘 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성질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부등호로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AN과 BN이 뭐 등호가 없이도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AN보다 BN이 항상 크다고 생각해보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n분의 1, n분의 2 이렇게 있으면 항상 BN이 항상 크죠. 그죠? 1 넣으면 1이고 얘는 2고 그죠? 2 넣으면 2분의 1이고 뭐 1이고 계속 BN이 더 클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양변의 리미트를 똑같이 씌워준다라고 가정합시다. 라는 리미트를 똑같이 씌워준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부등호에서 이 꼴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줘야 돼.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을 하고 BN이 베타로 수렴을 할 때만 각각이 리미트를 씌워줄 때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알파고 리미트 BN이 베타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면 각각들이 리미트 씌운 값, 이 값이 이렇게 분호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한 소리겠지, 그지? AN이 BN보다 더 작은 값이야. 근데 극한값 보냈는데 이것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더 큰 i는 더 당연하게 무한대 값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 자, AN이 있고, CN이 있고, 자, BN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리미트를 한번 씌워줘 보자. 리미트 AN,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이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똑같이 리미트를 씌워준다. 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 값이 알파라고 간다 합시다. 알파로 수렴. 그럼 이 값도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합시다.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가운데 값은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사이에 뭐 끼었다 해가지고. 자,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관련된 문제를 어디 있을까? 여기는 딱히 안 보이네. 관련된 문제. 여기 있겠네. 조금 간단한 문제가 없나?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고. 자, 여기는 조금 간단하게만 돼 있는 게 없네. 다음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고 간단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가장 간단한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이런 꼴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뭐 분모는 2n으로 가고 뭐 분자는 n 플러스 1로 간다. 막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분모도 계속 커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값으로 가죠. 분자도 역시 n이 커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값으로 간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형성이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꼴을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푸는 방법은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합시다. 정석적인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눕니다. 분모를 나눈다. 자,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이 문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문제를 보면 분모의 최고차항은 n차 1차죠, 그죠? n에 대한 1차니까 위아래다가 n을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분자 분모에다가. 그럼 n을 나눠주면 분모는 2가 되는 거고 분자는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n분의 1은 n이 커짐에 따라서 이 안에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합시다. 뭐
분모가 n제곱이 있다 치고 분자가 n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에는 뭐가 있습니까? n제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다가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n제곱으로 나눠주면 야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1이 될 거고 분자는 n분의 1 플러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도 0으로 날아갈 거고 이것도 0으로 수렴을 해버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1분의 0이 돼서 야는 0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뭐 n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n 1차식이지, 그지? 1차식이니까 위아래다가 n씩을 나눠줍시다. 그럼 n씩을 나눠주면 야는 1분의 n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0으로 수렴할 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그대로 살아남아져 있지, 그지? 그러니까 야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갈 거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분모의 최초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데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지금 여기서 보면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랑 비교를 했을 때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좀 크다. 그러면 당연하게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분모가 엄청나게 더 빨리 갈 거니까. 그래서 분모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간다. 반대로 분자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 차수가 더 크면은 분자가 더 빠르게 갈 거 아니야, 그지? 분자가 더 빠르게 가니까는 엄청나게 커지거나 아니면 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자 차수가 크면은 뭐 앞에 부호 따라서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분모 차수가 크면은 0으로 간다. 아니면 이처럼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겠지? 요 부분을 그대로 나눠주니까 남는 것이 뭐만 남습니까? 이 앞에 개수만 남지, 그지?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최고차항에 있는 개수 2, 요 앞에 있는 개수 1,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아까 자 21번 같은 문제. 21번 간단하죠. 분모 차수 2차, 분자 차수 2차 같다. 그러면 뭐만 보면 된다 했었지?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물론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지? n제곱이죠, 그죠? n제곱이니까 위아래다가 n제곱씩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n제곱씩 나눠주면 3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1에 플러스 n제곱분의 2가 되는 거고 분자는 2 마이너스에다가 n제곱분의 1이 될 거죠. 그러니까 n분의 1가 0으로 수렴할 거고 n제곱분의 2도 0으로 수렴할 거고 n제곱분의 1도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3분의 2만 남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봐도 됩니다. 22번은 분모 차수가 더 크네. 분모 차수가 더 크면 어떤 거라 했었죠, 그죠? 분모 차수 2차, 분자 차수 1차니까 분모 차수가 더 크니까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바로 봐도 된다 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우리 방금 했던 샌드위치 정리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41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우리가 an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극한값. 극한값 an 값을 알고 싶으니까 an을 낭변에 이제 남겨줘야 돼. 그러니까 남기기 위해서는 똑같이 2n 플러스 1을 곱합시다. 그러면 3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알지? 곱했으니까, 그죠? 곱했으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n분의 2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an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뭐 1씩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1씩 빼주면 3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an만 남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3n에다가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정리해서 쓰면 3n 플러스 1에다가 분자는 마이너스 n만 남겠고, 그죠? 이것은 an이 되고 얘는 3n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리미트 극한값 an을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에 어떻게 리미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리미트를 취해주자. 이렇게 3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 야는 리미트 취하자마자 어떻게 등호로 바뀐다 했죠, 그죠? 등호로 바뀐다. 리미트를 이렇게 똑같이 취해주면 등호로 바뀌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이거 극한값 구하는 방법 배웠지? 어떤 값으로 가더라? 최고차의 개수가 n 1차로 똑같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됐었죠? 마이너스 3분의 1로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죠. 그럼 이 사이에 끼인 값도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분의 1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배웠던 내용을 다 통틀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나의 극한값, 다른 꼴을 하나 더 살펴보고 이제 완료를 합시다. 나머지 극한값 구하는 방법,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한번 봅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부정형은 일단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차항으로 묶는 경우가 있고, 또는 분모 또는 분자를 이제 유리화하는 경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유리화해서 푸는 경우, 유리화해서 푼다. 문제를 하면서 직접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문제를 직접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를.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7번 같은 경우를, 이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아니네. 자, 여기 있네. 자, 37번 같은 문제를 봅시다. 자, 이거 지금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이거 무한대로 갑니다.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이것도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일 때는 유리화를 해주는 거지, 유리화. 그러면 이 분모가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자 자체를 유리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다가 똑같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을 똑같이 곱해주자는 거지. 유리화를 하니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n제곱 마이너스 2n에다가 마이너스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분모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루트에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유리화를 시키고 나면 분모는 그대로 있다 치고 분자는 n제곱이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n에다가 플러스 1이 남겠죠. 그죠? 뭐 분모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떤 꼴이 되는데, 분모 엄청나게 커지는 무한대로 가죠. 분자 또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 했었죠. 그지? 분자는 몇 차? 1차죠. n에 대한 1차. 분모는 n제곱이 있지만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몇 차입니까? 1차죠. 이것도 1차. 그러면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 했네. 그럼 n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2만 들고 오면 됩니다. 자, n제곱 앞에 있는 개수 1이죠. 그죠? 그래서 루트 1이 되는 거지. 이것도 내나 루트 1.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유리화 시킨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39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위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밑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위아래 똑같이 유리화를 다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자를 유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n 플러스 4 플러스에다가 루트 n 요거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밑에도 분명히 똑같은 것을 곱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곱한다 생각하고, 분모도 유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n 플러스 3 플러스에다가 요거를 곱해줘야 돼서 이제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 식에다가 양변에 이거를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풀어보면 됩니다. 자, 이것까지 해서 한번 직접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뭐 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미정계수법에 관련된 문제도 여기 있는데 실제 수업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